자, 안녕하십니까. 바이크 용서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제가 이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구독을 안 하시는 분들이 80%입니다. 야, 제가 지금 6년째 열심히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아직도 그렇게 좀 하시네요. 좀 여러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도 괜찮습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버튼 하나입니다. 그래야지 제가 또 열심히 힘을 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가지 오토바이 장비들도 판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스미 구두도 판매하고 있고 바이크 연구소 라스미 구경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보다도 요즘에는 바이크 연구소 네이버 카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여러가지 장비들을 매일 올리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옥션, 그 다음에 여러분 중고 사이트 이렇게 올리는 것들을 택배면 받고 제가 포장비는 받습니다. 물론 제가 들고 가서 박스 포장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받고 배송해 드리니까 한국보다 저렴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정품 한국에서 못 구하는 것들은 제가 최대한 잘 구해 드리니까 여러분 꼭 바이크 연구소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 할 거냐면 이 클러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나오자마자 와 대박이다 뭐다 이렇게 말이 많았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가지 유튜브 영상을 보면 정보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이거 타보고 그 다음에 실제 본 사람으로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 베이스는 혼다 홈페이지, 그리고 지금 인터넷상에서 나 있는 정보를 제가 정확하게 제 나름대로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정확하게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어렵게 말해 놨어요 다들.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클러치 아시죠? 간단히 말하면 이게 클러치가 있으면서도 자동으로 이 클러치가 되는 그런 형식이에요. 자, 형식은 제가 좀 설명해야 돼요. 그러면 형식보다 그러면 예전에 나왔는 DCT나 아니면 킥시프트도 이런 것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제가 설명을 좀 마지막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구조 자체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외형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터가 여기 2개 정도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어 이제 미션을 변경할 수 있는 클러치를 변경할 수 있는 저는 와이어랑 그 다음에 여기 시프트랑 그 모터를 연결하는 이런 방식이에요. 실제로 어려워요. 요게 구동 방식이 요걸 하면 여기로 hin다고 그러는데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간단하게 한다 그러면 설명드리면 요 클러치 케이블이 여기 시프트에서 움직이면 모터가 안 돌아요. 컴퓨터 인식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안 돈다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인식을 해가지고 힘을 이제 모터가 힘을 안 줘주고 그냥 같은 방식으로 클러치랑 같이 연동해야 돼요. 근데 클러치는 이걸 손 안 당겼다. 근데 기어를 밟았다. 미션이 넣는 순간 요게 돌면서 요게 클러치가 빠지는 형식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클러치를 이제 기어를 넣는 순간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호가 있을 거예요. 이슈에서 신호가 발생하면서 요게 작동하면서 클러치를 당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기아가 모터가 이런 식으로 해서 클러치랑 자동이랑 요 2개를 같이 겸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3단계 정도가 여기에 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이 클러치는 안 밟고 기아를 밟으면 자동으로 돼요. 간단하게 말하는 거. 그렇지만 클러치를 해도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일단 출발했을 때도 클러치를 안 하시 그냥 악셀만 떼기도 가능합니다. 여기 출발입니다. 한자로 출발. 그 다음에 속도 변속도 그냥 기아 변속만 하면 그냥 자동으로 됩니다. 클러치 안 해도. 그 다음 정지했을 때도 브레이키만 잡아도 자동으로 클러치가 떨어집니다. 공인전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클러치 사교를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클러치 작동을 해도 됩니다, 여러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일반적인 이제 미션 같은 거나 그런 것들 보면 일반적 미션은 클러치를 무조건 잡아야 돼요. 잡고 하는 거예요. 잡고 브레이크. 이게 일반적인 거. 근데 이제 킥시프트래요. 여기 일본어로 크리크 시프트인데 킥시프트입니다. 킥시프트 뭔지 아시죠, 여러분? 요 녀석입니다. 자, 이거 설명 좀 해드릴게요. 킥시프트 사진이 없네요. 이거네요. 자, 이겁니다. 요 녀석은 원래 클러치라는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아를 변속할 때 회전수가 어느 일정이라 그러면 클러치 안 잡아도 자동으로 들어가요. 물리면서 그런 형식이에요. 원심 클러치도 그렇게 있지만 기본적 원리는 기아가 물리면서 들어가는 형식. 그래서 회전수만 좀 맞으면 기아를 팍팍팍 넣어도 돼요. 클러치 안 잡아. 그렇지만 그 단계를 전기 제어로 요걸로 신호를 줘서 기아를 넣을 수 있는 게 여기 조금 더 추가된 거예요. 그 킥시프트가 실질적으로 엔진 오일이 좀 안 맞거나 아니면 좀 엔진 오일이 좀 딱딱하거나 아니면 열이 안 받고 그러면 킥시프트 진짜 잘 안 들어가요. 이거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되게 불편한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워낙
이 뭐냐 클러치를 이제 선호하시는 분에 있어서 장거리 쓸 때 요거 있으면 좋은 거니까 여기 쓰는 거. 그렇지만 클러치를 이제 저속에서 이제 클러치를 잡고 기아 변속에 쓸 때는 중립 넣을 때는 아마도 클러치 잡고 하는 게 더 낫죠. 왜냐면 이걸로 하기는 잘 안 들어가요. 1단 2단 사이에 있기 때문에 잘 안 들어갑니다. 이게 2단으로 가버려. 그러니까 그때는 클러치 살짝 넣고 반 클러치 넣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몸이라는 게 엄청납니다. 이런 반 클러치를 작용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이런 것들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게 클릭 시프트 킥 시프트입니다. 그 다음에 DCT입니다. DCT는 레버가 아예 없어요. 기본적으로 레버 일단 없는 게 뭐 없이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악셀만 당기는 거예요. 브레이크 기아 변속 다는 거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자동차는 그냥 오토랑 똑같습니다. 오토랑 똑같고 그 다음에 뭐 정지할 때도 그냥 브레이크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클러치 조정이 없는 거죠.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그렇지만 실적으로 썼을 때는 저속이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속이나 유턴할 때는 DCT가 되게 불편해요. 이거 모르시는 분 많을 거예요. 오토바이 타보시면 저도 오토바이 오래 타봤지만 좀 클러치가 있으면 좋겠다는 그 타이밍이 있어요. DCT도 그렇고 크리크 시프트도 그렇고 전부 다 그렇습니다. 요때 클러치를 딱딱 잡아 들어가는데 이게 좀 안 맞다, 좀 빠져버린다. 3단에서 4단 넣어야 되는데 좀 느려진다. 이런 템포가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1단, 2단에서 중립이 안 들어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0.1초 몇 초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의 그런 감각적인 부분이나 머리에서 생각이 손으로 나오는 그런 것들은 비교한다 그러면 조금 기계적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만든 게 이 클러치예요. 이 클러치.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DCT는 이런 식으로 되고 그다음에 뭐 원심 클러치도 있습니다. 슈퍼 카브 같은 거, 커브 같은 것도 이런 것도 원심 클러치인데 그냥 이거는 DCT랑 똑같은 형식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물론 클러치 자체가 다른 거니까 원심 클러치라는 거 여기 다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릭 시프트가 좋고 나쁜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단점이라 그러면 일반적인 지금까지 나온 클러치 시스템보다는 튀어나와 있어요. 물론 그렇겠죠. 물론 그렇습니다. 자,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CU 장치가 무조건 필요하다는 거예요. ECU 장치가. 그래서 ECU 장치가 되어 있는 오토바이만 장착이 가능하다는 점. 어떻게 보면 장점이고 어떻게 보면 단점입니다. 자, ECU 이게 뭐냐 그러면 앞에 뒤에 이제 회전 속도, 그다음에 엔진의 여러 가지 그런 트랙션 컨트롤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 컴퓨터에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기어를 넣는다 그러면 야 클러치 당겨 이렇게 자동으로 해주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러면서 클러치 안 해도 된다는 그런 형식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발을 밟는 순간 신호가 있을 거예요. 신호가 밟는 순간 신호가 하면서 여기 모터가 돌면서 클러치를 안 잡아도 기아가 변속될 수 있도록 딱 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넣으면 다시 기아가 올라가는 이제 들어간 다음에 딱 빠질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때 되면 신호가 끊기면서 자동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맞물림 현상을 계산해서 모터 1, 2가 계산하는 거예요. 이 모듈이 그런 식으로 됩니다, 여러분. 자, 어떻게 되냐 한 번 더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요새 못합니다. 요게 한 개, 두 개, 세 단계 정도 이렇게 있어요. 세 단계. 수동, 그다음 클러치 측면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맞물려서 하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요 맞물리는 중에서 걸려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일단은 수동이면 클러치 잡으면 수동만 하기 때문에 그때 이게 모터가 돌면서 첫 번째 모터 돌면서 야 ECU 간다. 야 ECU 전기 들으니까 근데 클러치 잡았으니까 야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자동으로 돌려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아 변속했어. 빨리 전기 가 클러치 알았어 내가 기아 변속할게. 기아를 돌리면서 하는 거야. 클러치는 아무 손 안 대고 이런 식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엔진이 돌면서 이렇게 도는 겁니다. 수동 자동으로 돌면서 요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이제 전기 신호가 있어야지 된다는 장치입니다. 그렇지만 단점은 ECU가 있어야 되는 거랑 그다음에 모터가 이런 것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좀 커진다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혼다에서는 DCT를 하면 되지 왜 이 클러치를 했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DCT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뭐가 문제냐면 이게 돈이 들고 무거워요. 10kg가 더 나가요. 오토바이에서는 무게가 생명이다. 무게가 생명. 조금 더 가볍게 하려고 카본 파츠 여러 가지 엔진 내구성을 줄이려고 엄청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DCT를 만들었어도 타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동차는 안 그렇지만 오토바이는 두 바퀴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너는 문제겠다. 유턴이나 좀 주차할 때 이런 데 보면 기아 변속이 DCT나 클러치 잡았을 때 느낌이랑 보면 DCT는 잘못하면 제자리꿈도 할 수 있어요. 이게 변속 자체가 조금 반 클러치 된 그런 것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계속 생각했겠죠. 아마도 혼다에서도. 그래서 이것만 안 되겠다 생각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이번에 나온 이제 요 녀석이 된 거겠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DCT보다는 아마도 튀어나오는 게 좀 덜 튀어났겠죠. 그렇지만 DCT만큼 튀어났습니다. 이 클러치도 튀어났습니다. 실적으로 우리가 오토바이를 타는 그런 운동 성능에서는 불편한 부분이 생긴 겁니다. 그렇지만 클러치에 이제 그런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했기 때문에 더 큰 장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처럼 혼다에서는 옛날에부터 DM1이라는 오토바이를 아실 거예요. DM1인데 이것도 오토예요. 스쿠터 같은 그런 형식입니다. 이런 것도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 만들면서 그 다음에 DCT가 나오고 그 다음에 크리크 시프트 이번에 나온 거예요. 혼다에서 이런 사람들의 그런 즐거움,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의 즐거움을 참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뷰를 보면 그런 오토바이 타는 즐거움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10년 전부터 개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아마도 우리가 오토바이 타는 그런 느낌 아시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재밌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불편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혼다에서는 잘 구별해서 여러 가지 그런 걸 잘 개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몇몇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죠. 그러면 지금 오토바이에 이 클러치 달면 안 됩니까? 생각하죠. 그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조건이 뭐냐 그러면 ECU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ECU 전기제 장치가 되어 있는 거랑 세팅이 바꿔야 되겠죠. 요건 모터를 달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되겠죠. 그런 뭐 맵을 바꾸든지 뭘 해야 되는 거나 그 다음에 요쪽 바깥 케이스를 교환해야 되겠죠. 아마 여기 달라 그러면 요런 게 있겠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여기 무게가 오른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무게 밸런스도 변경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설계하면서도 여러 가지 그런 걸 고려해가지고 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입하실 것 같으면 이 클러치를 한번 느껴보시다 그러면 이번에 나온 신형을 선택하시고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좀 타시다가 다음 기회에 이 클러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타보면 모든 게 그렇습니다. 처음이라서 좀 불편한 느낌이 있어요. 소리도 좀 그렇고 딱딱 좀 그렇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끝나는 거 알겠죠? 이게 점점 이제 업그레이드 되겠죠. 그거를 기대하면서 제가 혼다를 응원해보고 싶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좋니 안 좋니 말하는데 일단 전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입장이라서 솔직하게 그 다음에 오토바이 회사들 안 좋아하는 회사를 저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오토바이 회사를 다 좋아합니다. 왜냐? 내가 타는 오토바이를 아는 사람들이 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걸 주는 게 어딥니까 진짜.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자기들이 힘들게 만들고 그러면 제가 물론 돈은 내지만 여러 가지 그런 거지만 그것 또한 저한테 즐거움이라서 저는 오토바이를 다 좋아합니다. 특징적으로 혼다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또 이걸로 댓글 달면서 욕하지 마시고 자, 이제 이 클러치는 이 정도면 정리하겠습니다. 이거 듣고도 도저히 모르겠다.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 수요일 밤 10시입니다. 자켓 경매 10,000원부터 합니다. 이거 L 사이즈인데 여러 가지 자켓들로 같이 판매할 생각입니다. 장갑, XL 사이즈 알파인스타, XL 사이즈, 3XL 사이즈, L 사이즈, M 사이즈, 그 다음에 코미네, 그 다음에 RS 사이즈 이런 거 다 있습니다. 이번 주도 계속 최소 한 서너 번은 나올 거니까 저렴하게 판매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독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바이크 연구소랑 저희 아버지랑 같이 하는 거 우리 라스미 대구 중앙로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츠들 구경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